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은 회사를 그만두면 왜 민폐인지 이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회사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회사가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돈을 벌려고 회사를 만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설립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얼마나 막 그럴싸한 이유로 치장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장 큰 목적은 돈이다 이거죠. 우리 회사는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뭐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가지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 간에 정보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막 그럴싸한 이유를 어마어마한 놓더라도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한 거가 가장 크다 이거죠. 물론 이제 비영리 기업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우리 회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요런 게 있긴 있죠. 그런데 그런 말 하는 애들 대부분 또 사기치는 경우가 많고 사실상 돈 벌려고 하는 애들이 많다 이거죠. 실제로 뭐 자원봉사단체도 이제 후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봉사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받는 거고, 기부받은 금액은 전부 다 이제 봉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사용이 된다, 이딴 식으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기들 뒷돈 챙기고 요트 타고 놀러 댕기고 하다가 딱 걸린 적이 있었죠. 어쨌든 영리 추구하는 게 기본적으로 기업이 하는 일이다 이거죠. 돈 벌기 위해 가지고 회사 차린 거예요. 부자 되고 싶어서 회사를 만들었다 이거죠. 사업을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직원을 고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기업은 굴려야지 돈이 벌리겠죠. 그리고 그 기업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능력 있는 직원을 고용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 기업들이 많고 그 많은 기업들이 전부 다 돈을 벌고 싶어 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고 경력 있고 그런 애들은 돈이 많은 회사에 간다 이거죠. 왜냐? 돈 많은 회사는 직원들한테 월급도 많이 주니까 결국에는 기업들은 인재들을 고용하기 위해 가지고 인재 쟁탈전을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작은 회사라든지 돈이 적은 회사들은 당연히 경력 있고 능력 있는 직원을 바로 고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들을 고용을 하는 겁니다. 키워서 쓰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뭐 조금 능력이랑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일을 배우자 이러면서 처음부터 키워가지고 회사에 이제 전력이 되도록 경력을 쌓는 거를 도와주고 일을 가르쳐 준다 이거죠. 이게 신입 직원을 뽑는 이유예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신입 직원을 뽑을 필요가 없어요. 돈 때문에 뽑는 겁니다. 돈 때문에. 돈을 적게 줘도 경력 있고 능력 있는 애들이 있다면 당연히 걔네들을 뽑겠죠.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신입을 뽑는 거다 이거죠.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력직을 뽑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채를 통해 가지고 신입을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이 막 이제 사회 환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하긴 하는데, 그거는 자기 회사에서 처음부터 가르쳐 놓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입을 뽑는 겁니다. 게다가 신입 뽑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도 손해보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공채들이 사라지고 전부 다 이제 경력직으로만 애들을 뽑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거죠. 뭐 이거에 관해 가지고는 굳이 말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신입이 금방 그만두면 손실이에요. 왜냐면 경력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회사 일에 관해 가지고 숙달이 되지 않은 애를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애를 가르쳐 놨더니 애가 일이 익숙해지니까 그만두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거나 이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 때리죠. 내가 일을 여기까지 키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사람을 한 명, 직원을 한 명 만들었더니 그 직원이 다른 데 가버린다 이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고 싶어지겠죠.
일단 이러한 행위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폐가 따로 없다 이거죠. 게다가 얘가 이직을 할 때 업계에 다른 라이벌 회사로 옮긴다며 정말로 속이 뒤집어질 만한 그런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 이거죠. 개 열받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신입 키워가지고 신입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일 다 가르쳤더니 라이벌 회사로 옮기며 진짜 다른 회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닙니까? 열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는 회사 입장이고 퇴직하는 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직원들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당일에 나 오늘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게다가 뭐 이거 관해 가지고 회사는 퇴직하려면 당일에 퇴사 통보는 안 된다.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은 이제 인수인계도 하고 신입 뽑을 때까지 기다려라. 신입 뽑은 다음에 네가 신입 일 가르치고 나가라. 이딴 소리를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거는 해줄 필요가 없어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왜냐?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맨날 법거리면서 자기들은 법을 지킨다고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하고 거짓말을 계속 해왔거든요. 걔네들 쉽게 법을 어깁니다. 지들 불리할 때만 법을 들이대는데 이제 직원이 마음에 안 들어가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당일 퇴사하겠다고 하는 거는 법에서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어쨌든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 회사가 왜 마음에 안 드냐? 뭐 월급이 적을 수도 있고 폭언과 욕설 뭐 이런 거 게다가 노동 법규를 안 지켜가지고 근무 시간이 길다. 법을 안 지킨다. 이런 것들이 불만이 돼가지고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자유롭게 그만두셔도 돼요. 이런 신입이 마음에 안 들면 회사는 이런 신입을 안 뽑으면 되고 경력 있는 애들을 능력 있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애들을 비싼 돈 주고 뽑으면 됩니다. 그쵸? 아니면 이런 신입 애들도 만족할 만한 근무 환경을 만들면 된다 이거죠. 돈을 많이 주던가 아니면 회사에 애사심이 생기도록 내가 이 회사를 정말로 좋아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사장의 회사인 네 회사도 좋아질 수 있도록 마치 내 회사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만두는 겁니다. 왜냐? 회사를 회사의 직원을 지회사를 굴리는 톱니바퀴로만 생각을 하고 노예 취급하니까 그쵸? 일단 옛날부터 뭐 블랙기업, 과로사 뭐 이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회사가 직원들을 굴리면서 노예 취급을 하고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블랙기업이라는 게 나오고 이제 블랙기업에서 일하다가 살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회사를 그만두면 되지 왜 이제 목숨을 끊거나 살자 하거나 그러냐. 왜냐하면 회사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법을 안 지키고 애들한테 직원들한테 일을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른이고 사회인이고 책임감이 있으며 근무 시간 잔업을 하더라도 돈을 안 받고 잔업을 하더라도 네가 맡은 일을 다 책임져야 되지 않나. 네가 이거 책임 안 지고 손실 내면 회사가 너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애를 갈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블랙기업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사회가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한테 눈이 굉장히 차가웠어요. 뭐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나이 먹고 회사 직장 없다 이러면 손가락질 당하고 이제 면목이 없거든 부모님들한테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싫어도 꾹 참고 블랙기업이라도 계속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과거에 책임감이 강한 애들, 성실하고 싫은 소리 못 내고 꾹꾹 참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그래도 끈기 있게 다니거나
뭐 살자 해버리거나. 그런데 요즘 애들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만둬 버리죠.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 버리고 해야지 기업들의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높아지고 더 좋은 양질의 직장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껏 노동시장이 노동자의 권리가 올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요즘 애들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애들은 똑똑하죠. 그렇게 적은 돈 주고 부려먹을 정도의 인재들이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요즘 애들은 그냥 그만두고 해외 취업해도 되고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산하의 퇴사는 뭐가 문제냐? 사실상 문제 없어요. 자기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겁니다. 산하가 민폐인 거는 회사 입장에서 민폐인 거지. 산하는 그냥 본인의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퇴사 절차를 밟은 거다 이거죠. 일단 산하가 그만두는 거는 자기 자유죠. 그런데 산하가 그만둠으로 인해 가지고 호로라이브는 산하의 모델링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 뭐 권리가 산하한테 있냐? 그건 아니에요. 산하의 모델링은 호로라이브가 자기들 돈을 써가지고 만들어낸 모델링이고 그걸 산하 안의 사람한테 대여를 하고 활동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얘가 그만두면 호로라이브는 이 모델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안의 사람이 바뀌면 오타쿠들이 이 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키류코코의 모델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키류코코의 아내 사람인 케이손이 은퇴했다고 해서 키류코코 캐릭터의 아내 사람을 교체를 해서 계속 활동을 시킨다? 이러면은 이제 팬들의 반발이 심하고 받아들여지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들어 놓은 모델링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하가 이런 식으로 회사를 그만둬 버리며 호로라이브는 직원을 한 명 잃는 것 뿐만 아니라 오디션 통해 가지고 뽑는데도 기간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산인 캐릭터 모델링까지 사용을 못하게 된 거다. 그러면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산하의 행위는 팬들의 믿음도 배신하는 행위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냥 일반 회사 직원이 그만두는 거랑 틀려요. 호로라이브는 연예기획사고 연예기획사는 탤런트가 있는 겁니다. 탤런트가 활동을 하다가 활동을 그만두면 이 탤런트의 활동을 응원하고 있는 팬들한테도 굉장히 폐를 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탤런트를 그만두겠다 라고 했을 때 그 퇴사가 팬들도 납득이 갈 만한 이유여야 된다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 괴롭힘을 당했다, 아니면 진짜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 가지고 활동을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다, 이런 거 들었을 때 야, 이 정도면 회사 때려칠 만하지. 그 정도 이유가 아닌 이상은 활동을 그만두는 것 자체가 팬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팬들의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다 이거죠. 그러니까 산하는 자기가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그만두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팬들을 배신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산하의 퇴사는 건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폐 아니다 뭐 이딴 소리 하는 놈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면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밝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 그게 뭐가 나지 않거든. 왜냐면 건강상의 문제라고 말하면 아무도 뭐라 안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문제 삼는 사람 없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일 경우에는 솔직하게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은퇴하게 되었다 이렇게 밝히는 편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호로라이브는 그렇게 밝히지 않았어요. 건강상의 문제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죠. 정확하게 밝혀진 이유는 호로라이브랑 산하랑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가지고
은퇴를 하고자 하는 사나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겁니다. 호로라이브는 설득하려고 노력했는데 사나가 안 한다더라. 이게 공식 발표예요. 여러분, 키류 코코랑 호로라이브랑 사이가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호로라이브랑 키류 코코의 은퇴에 관한 공식 발표는 우리들은 사이 좋은데 키류 코코가 새로운 꿈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도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내줬다. 이게 공식 발표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비난하는 이유가 이 공식 발표가 맞다고 생각해서 저를 비난하죠. 그런데 제가 아니라는 증거를 몇 번이고 보여드렸어요. 왜냐? 키류 코코는 야구 죽으면 호로라이브로 돌아오겠다. 호로라이브에 못다한 꿈이 있다. 호로라이브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었다. 말하고 싶은 건 많은데 말을 못하니까 안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이게 호로라이브랑 사이가 좋은 거냐고. 아니죠. 마찬가지로 사나도 공식 입장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가지고 이제 사나가 은퇴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은퇴하는 건데 왜 공식적으로 밝히지도 않은 건강 문제를 지들 내내 망상을 돌려가 오락관을 돌려가지고 건강상 문제이기 때문에 은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말을 하냐 이거죠. 공식적인 발표도 아닌데 상당히 지들 좋은 것만 진실을 취사 선택해서 대가리를 돌리는 애들이 많아요. 어쨌든 사나는 방송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서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그만두는 거예요. 호로라이브에서 활동을 하기 싫어져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더 이상 호로라이브에서 방송 활동을 지속하기 힘들다. 뭐 정신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든 간에 만약에 그런 이유였으면 한 달 동안 방송을 어떻게 했냐 이거죠. 은퇴하기 전에. 그렇죠? 자, 사나의 은퇴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일단 사나 같은 경우에는 투잡을 해요. 일러레로서 원래 일을 하던 사람이고 그리고 호로라이브에 들어와서 버튜버 활동을 했었다 이거죠. 그런데 해보니까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버튜버 활동을 그만둔 겁니다. 그냥 하던 일러레는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왜 일러레를 선택했냐면 자기가 원래부터 하던 일이고 실제로 사나 같은 경우에는 프로로서 일을 할 정도로 잘 나가던 일러레이기 때문에 일러레로 다시 하는 거 문제가 없다 이거죠. 게다가 개인적으로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고 싶을 때 뭐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납기일에 맞춰가지고 그림을 완성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방송 시간 정해가지고 딱딱딱 해야 되는 개인 방송보다는 솔직히 스케줄 조절이 용이하고 편하다 이거죠. 물론 직장 생활에 비해 가지고는 개인 방송도 당연히 편하긴 하죠. 그런데 그 개인 방송보다도 이제 일러스트 그리는 게 조금 더 스케줄이 널널하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아까부터 말했듯이 일러레로서 이름도 있는 편이고 프로로 활동했었던 경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둘 중에 어떤 거를 포기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 인생이 좀 더 편해질 것 같다 라고 봤을 때 버튜버 활동을 그만두는 게 편하다라고 사나는 판단을 내렸다 이거죠. 일단 이후에 사나의 활동은 어떻게 될 거냐. 일러레로서 활동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호로라이브가 나중에 다른 이제 멤버들의 생일 굿즈라든지 여러 굿즈를 내거나 할 때 일러스트 제작 의뢰를 할 때 만약에 사나한테 그거를 요청을 한다? 그러면 호로라이브랑 사나는 정말로 좋은 관계로 작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나한테 의뢰를 하지 않는다? 라는 거는 뭐 사이 안 좋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일러레랑 또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나한테 일러를 이제 의뢰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사나한테 의뢰를 한다면 사이가 좋다는 증거는 된다 이거죠. 게다가 다른 이제 EM 멤버들은 사나랑 사이가 좋기 때문에 뭐 나는 사나한테 의뢰하고 싶다라고 의향을 내비쳤을 때 호로라이브가 수용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 그쵸? 그런데 호로라이브가 안돼 걔한테는 의뢰 안 할 거야
걔한테 돈 주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면 뭐 사이가 안 좋고 당연히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만약에 개인 방송 한다면 뭐 일러레들이 자주 하는 그림 그리기 방송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널널할 때 시간 있을 때마다 키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왜냐면 개인 방송 해봤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일러레로 돌아가더라도 취미 삼아 한두 번은 하지 않겠나 이거죠. 그런데 얘가 은퇴를 하고 나서 마치 사나로 활동하던 때처럼 이제 호로라이브 버튜버 방송처럼 왕성하게 개인 활동을 만약에 시작한다? K손이나 미케네코나 이런 애들처럼 회사 그만두고 나서 본격적으로 개인 채널에서 활발하게 만약에 활동을 한다면 이거는 호로라이브 엿먹이는 짓이고 호로라이브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개인 방송 활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나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은 하고 싶은데 호로라이브에서 하기 싫어서 나가서 개인으로 활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나의 활동을 잘 쳐다봐야 될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호로라이브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대로 계약서 쓸 때 전속 계약으로 몇 년간은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약할 때 이거에 관해 가지고 굉장히 느슨하게 계약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열심히 활동하자, 우리도 너네들한테 너무 빡빡하게 대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얘네들이 일러레로서 사회 경험도 있다 보니까 믿었던 거지. 활동 1년도 안 하고 그만둘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데뷔를 준비하는 기간이 뭐 하루 이틀인 것도 아니고 그동안 준비하면서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고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니들 어떤 식으로 활동해야 되는지 충분히 대화를 나눴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1년도 못 채우고 은퇴한다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얘가 책임감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할 때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네가 활동 뭐 3년이니 뭐 6년이니 뭐 몇 년 동안 그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묶어놔야 된다 이거죠. 호로라이브도 연예 기획사기 때문에 전속 계약이랑 해가지고 활동의 강제성, 그러니까 겁을 주는 거죠. 물론 막 얘가 엄청 아파가지고 더 이상 활동 뭐 인터넷 악플러들한테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메루처럼 이제 스토커 피해 입고 이래가지고 활동 못하는 거 가지고는 뭐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은 얘가 책임감 없이 나 하기 싫어 그만둘래 이런 애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계약으로 겁을 줄 필요는 있다 이거죠. 그렇게 못해가지고 우리 아야메가 활동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최소 방송 시간 몇 시간을 채워야 된다, 이런 계약 또 조항 또 명시를 해야지 아야메처럼 불성실한 애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을 거다 이겁니다. 어쨌든 뭐 사나가 회사 그만두고 앞으로 인생을 홀로 서기를 하는데 뭐 열심히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